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재개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보도국 김용갑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변경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그리고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핵심은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 위주의 이 경영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대주주를 위한 이 불공정한 합병 혹은 이 물적 분할이 추진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주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게 됐고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 법적인 근거도 마련된 셈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자주주총회 그리고 독립이사에 대한 내용도 변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단 상장회사는 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 핵심은 전자주주총회의 의무화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사회이사라고 하는 명칭은 독립이사로 바꾸고 의무 선임 비율도 높였습니다. 그동안 이 사회이사는 이사회 구성의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를 3분의 1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동안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인사가 아닌 실질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단연 3% 룰입니다. 이 3% 룰 조항에 대한 재개 반대가 지속돼 왔는데요. 이 3% 룰도 통과가 됐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3% 룰이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야당과 기업의 반대가 지속해왔고 법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국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 3% 룰이라고 부르는 이 조항은 감사위원 선임 시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이 대주주가 3%를 초과하는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옮겨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이 우회하는 통로를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특정 기업의 지분에 대해서 대주주가 20%, 그리고 특수관계인인 이 자녀가 10%, 계열사가 10%를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3%의 의결권을 행사해서 총 9%의 의결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총 3%의 의결권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일부 이 소액주주 또는 이 행동주의 펀드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 재계에서는 이 법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단연 공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제약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경제인협회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8곳이 즉각적으로 이 3%를 강화로 인해서 투기 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시장의 반응은 꽤나 긍정적인데요. 아시겠지만 전날 이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들 그리고 지주사들의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8%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두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이 적자가 해소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동안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이 전기와 가스 요금을 억눌러 왔는데 이제는 이 경우에 이 주주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오늘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법 개정안의 쟁점이었던 이 3% 룰은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 논의 끝에 이번에는 보류됐던 이 집중투표제와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같은 처리 방침을 이제 예고를 했는데요.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소액주주도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처리가 되면 재계에서는 이들 조항이 이제 이사회 구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들 조항을 처리하고 난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일각에서는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여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갑 기자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